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약입니다. 인공 눈물도 잘 알고 사용하시면 똑같은 인공 눈물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 눈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겉에서 보여지는 포장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게 일회용 인공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회용 인공 눈물은 뚜껑을 개봉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쓰고 닫을 수도 있는 인공 눈물이 있고 바로 버려야 되는 인공 눈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안약병으로 생긴 인공 눈물입니다. 이 일회용 인공 눈물과 병으로 된 인공 눈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요. 보통 보존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이렇게 일회용 제제로 만들고 이 병으로 된 것도 보존제가 없는 것도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대부분은 보존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존제라고 하는 건 안약의 변질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어느 정도 농도 이상, 어느 정도 횟수 이상 이게 눈 안에 흡수가 되면은 오히려 더 건조하게 하고 눈의 각막의 독성을 유발하고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병으로 된 인공 눈물의 경우는 하루에 4번 정도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하지만 이 일회용 인공 눈물은 자주나라고 할 때 하루에 보통 6번에서 8번까지 사용하는 것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공 눈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젤 타입 또는 연고 타입의 인공 눈물들도 속속 출시가 되고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젤 타입입니다. 이거 보습 이거 괜찮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이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눈을 촉촉하게 보습 작용을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하루에 사용하시게 되는 횟수는 보통은 2회. 아까 보존제가 똑같이 있는 액체로 된 인공 눈물에 비하면 눈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이건 한 2회 정도로 평균적으로 권유합니다. 인공 눈물의 성분에 따른 종류가 있어요. 고전적으로 인공 눈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역할은 그냥 적셔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이 카복시 메칠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 성분은 보습을 담당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염증, 또 각막이나 결막, 검은 자나 흰 자, 이 표면이 말라서 생기는 미세한 상처들을 좀 빨리 낫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죠. 건조증에 대한 치료나 검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눈물의 성분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눈물 성분 중에 부족한 성분을 직접적으로 눈물에 투여를 해주는 약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을 넣은 인공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인공 눈물은 보습 역할을 하는 인공 눈물과 히알루론산이라고 각막 상처의 치유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인공 눈물이 있고요. 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또 살 수 있는 인공 눈물 있잖아요. 이거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공 눈물의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인공 눈물은 카복시 메칠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이것을 남용하게 되면 다른 질병이 시작되는 증상일 때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처방전을 필수로 받고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넣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각막 주변에 일단 안약이 접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눈을 막 떠야 되잖아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안약을 넣으시는데 일회용 제제 인공 눈물을 가지고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안약이든 안약을 넣기 전에는 내 손이 깨끗한지 한번 보세요. 손톱 밑에 회색이나 검정색이 뭐냐 꼭 씻어주세요. 특별히 일회용 인공 눈물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이렇게 돌려서 잘라내는 거니까 분리가 될 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이 된다. 혹시 모르니까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 입구에 혹시 남아있을 이 플라스틱의 미세 조각 같은 걸 좀 씻어내고, 죄송합니다. 안경을 잠깐 벗을게요. 안약을 넣을 때는 이 밑에 있는 그 아래쪽 눈꺼풀을 이렇게 제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당기는 한 건 아니고요. 이걸 제끼지 않고 들면은 굉장히 많이 제껴야 되는데 고개를, 그러면 이제 꼬린이 잘 안 돼요. 약간 위를 본 채로 안약을 이렇게 위에다 댑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뾰족한 부분이 안구에 찔리게 되면 상처가 바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약병에 뚫어진 구멍을 내가 쳐다보면은 고개가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져서 맞춰지게 되고요. 한 방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안약을 넣고 나면 눈을 감고 적어도 몇 초는 좀 있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눈이 촉촉히 젖었다 싶으면 눈을 깜빡깜빡 한두 번 해주시면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안약이 눈물에 섞여서 이 안구의 표면을 통해서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화장을 하신 여성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안약을 저처럼 넣으면 이게 옆에 번져요. 이 끝에서부터 안약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물론 눈에 다 충분히 퍼질 수는 있지만 안약 넣는 방법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이게 몇 방울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약 한 방울이 0.06cc 정도 되거든요. 물론 눈이 머금을 수 있는 안약의 양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방울 남짓되는 양만이 눈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울부터는 내 안약을 버리는 거와 같아요. 이렇게. 근데 한 방울 딱 넣었을 때 꼬린이 잘 안 됐다. 그러면 한 방울 더 넣으시고 한 방울 넣었는데 제대로 들어가면 그 이상 더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눈에 눈썹이 들어간 것 같고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은 두 방울 이상 넣어서 씻어내서 닦아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젤 타입의 인공 눈물에 있어서는 서서히 누르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이렇게 한 방울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넣고 눈을 몇 번 깜빡여 주신 다음에 겉으로 배어 나오는 젤 안약을 닦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회용은 한 번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넣은 거예요? 영어로는 disposable,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이 인공 눈물에는 보존제가 없고 여기 들어있는 히알루론산 성분은 균이 자라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보존제가 있다면 균이 거의 자랄 수가 없는데 눈에 이롭게 하려고 보존제를 빼놓은 이 일회용 인공 눈물에는 감염이라고 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핸드백이나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는 환경 정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균이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냐라는 논문에서 한 대략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 인공 눈물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균이 배양이 될 수 있다. 한 10시간 이내 사용을 권합니다. 이 인공 눈물의 양이 4방울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인공 눈물 포장 6방울 정도. 정말 나는 내 몸이 너무 소중해서 버려야겠다. 그럼 버리세요. 한 방울씩 쓰고 남는 거는 뭐 이렇게 피부에 묻은 거 이렇게 바르셔도 돼요. 히알루론산 아시잖아요. 양이 많으니까 친구나 가족하고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이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갖고 이렇게 뜯어서 나눠준다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잠복기가 있고 눈에 바이러스 등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짝 녹속눈썹이나 눈꺼풀 테두리에 스쳤어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다른 환자가 쓰면 감염될 수도 있죠. 전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병이다. 이거 권하지 않죠, 이것도. 하지만 여기는 보존제가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산에 등산을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눈에 나뭇가지가 날라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이 병으로 된 안약을 갖고 있어요, 인공 눈물을. 그게 쓰기 훨씬 더 이로울 거예요. 이 안에 보존제가 들어있어서 응급적인 사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특히 일회용 인공 눈물은 더더군다나 안 돼요. 이거는 보존제가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절대 나눠서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새 거는 괜찮아요. 네. 인공 눈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내 눈에서 눈물을 만들지 않아서 눈이 더 건조해진다는데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료실에서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동물 실험에서 히알루론산을 무수히 많이 넣었더니 내 눈물의 성분이 조금 줄어들더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려면 인공 눈물을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넣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한 6번에서 8번 정도 넣는다. 그런 걸 가지고서 눈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이 또 촉촉하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래 편했던 눈이 뻑뻑해진 게 아니라 눈이 크면 눈이 이제 바람이라던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빨리 마를 수가 있어요. 눈이 쫙 말라서 뻑뻑해진 다음에 왈칵 눈물이 나오죠. 그것은 평상시에 나오는 눈물 말고 119 눈물처럼 급할 때 눈물이 왈칵 나와서 우리 눈을 적셔줘요. 그럼 눈이 촉촉하다는 생각이 들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눈을 이렇게 오래 뜨고 있어서 왈칵 눈물이 나게 해서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고 인공 눈물 쓸 환경이 안 되거나 심지어 귀찮아서 인공 눈물 안 쓰고 거기에 적응하신 거예요. 인공 눈물을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 않죠. 소프트 렌즈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드 렌즈보다 소프트 렌즈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소프트 렌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구멍들이 있고요. 그 입자들을 통해서 우리 눈의 눈물을 흡수시켜서 앞쪽으로 날려버려요. 소프트 렌즈를 끼고 바람이 불면 훨씬 더 빨리 눈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소프트 렌즈를 끼면 인공 눈물을 훨씬 더 자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인공 눈물이냐가 중요해요. 일단 안 되는 거를 짐작은 하셨겠지만 보존제가 들어있는 병으로 된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보존제 성분이 소프트 렌즈의 사이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 쌓인 보존제는 그 소프트 렌즈를 통해서 우리 눈의 표면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아주 야금야금. 그것이 며칠이 지속이 되면 보존제에 의한 독성 반응이라는 게 나타나요. 아주 야금야금. 안약을 변질시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쓴 성분이 눈에 흡수가 됨으로써 상처가 바로 생기게 되고 안구건조증의 증상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렌즈를 끼자마자 충혈이 된다든가. 이렇게 보존제가 없는 인공눈물 히알루론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히알루론산도 너무 자주 넣게 되면 히알루론산이란 성분 자체가 렌즈에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렌즈의 수명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데이를 착용하시는 분은 문제가 없고요. 이 보존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는 똑같아요. 원데이도요. 소프트 렌즈를 사용하셨을 때 눈이 뻑뻑하다. 내가 인공눈물 쓰면 안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인공눈물 자주 넣으시고 대신에 카복시 메칠 셀룰로즈 크게 문제 없는데 그 이외 성분의 인공눈물들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 성분 말고 10수가지의 부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인공눈물들,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각각이 다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쓰다가 보니까 뭔가 렌즈가 더 뻑뻑해지는 것 같고 쓰고 나서 좀 있다가 더 마르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인공눈물 바꿨을 때 느낌이 달라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바꿔도 똑같다. 점점 심해지다. 그러면 안과를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이 쓰시는 인공눈물은 뭐예요? 저요, 성분으로 말하면은 히알루론산이에요. 알레르기가 좀 눈에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농도가 높지 않은 거를 사용하고 합성으로 아예 만드는 히알루론산이 있고 추출하는 히알루론산이 있는데 가장 많이 추출했던 거는 달걀 껍질 아니면 닭벼슬이었어요. 아무래도 달걀 껍질과 닭벼슬로 만든 히알루론산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합성한 걸 그래서 사용합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챙겨서 처방해 주시는 분을 찾아서 진료를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인공눈물을 쓰실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이라고 하면은 인공눈물은 만능이 아니다. 인공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완벽한 약으로 오해하시고 의존하지 마시고 1주에서 2주 정도 이걸 쓰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그런 개선이 되는 증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적당히 사용하셔야 되고 사용하시고 증상이 개선이 없다면 안과 방문을 권해드립니다.